Sometimes you gotta be bold. Just rock the world. Booy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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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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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Are you happy? 고민은 너와 불굴한 기분 change up. 힘을 내려고 이제 wind up. 한 방에 멋진 일이 가도 straight up. 넌 내가 style up. 기분 업되는 일에 집중.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좀 말해볼까. 아침에 난 잠이 깨 엄마께 사랑한다고 말해. 아유 잠깐 내 따라 졸졸 나를 따라온 happy가 너무 귀여워서 행복해. 이건 나건데 이런 money 이런 power 그것만 따따따 따라가다 어른들이 전해 보여.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기쁜 일이 멋진 일이 세계는 점점점 만들어. 그런 money 그런 power 우리는 관심도 끊어버리지. 올라 나는 좀 해보고 싶은 그냥 하고 말지. 고민하다가 어른이 되면 후회 많을 텐데 어제 오늘 내일도 행복을 찾는 나의 몸이기. 달라 나는 좀 긍정의 힘을 나는 게 보이지. Are you happy? 학교 가는 길에 만난 친구 내게 달려와서 팔짱 끼고 웃어주니 조커. 끼리끼리 모여 장난치던 남자애들 내가 지나가는 그 시기에서 조커. 잔소리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다는 말. Hey hey TV 속에 싸움밖에 모르는 어른들 배. 점점 더 좋은 걸 난 알아서 행복해. 더 기분 좋은 건 내 곁에 너 있단 걸. What you wanna be? 이런 money 다른 power 그만 따따따 따라가다 어른들이 전해 보여.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기쁜 일이 멋진 일이 세계는 점점점 만들어. 그런 money 그런 power 우리는 관심도 끊어버리지. 올라 나는 좀 해보고 싶은 그냥 하고 말지. 고민하다가 어른이 되면 후회 많을 텐데 점점 더 좋은 걸 난 알아서 행복해.
내치고 등을 돌려 쳐다봐 커다라도 항상 빛나 하지만 내가 제일 빛나 낮은 신발 신어도 갇히는 high 머릿속에 네 영화 속 같은 날 잠에 눈이 지나간 날 생각만 해도 떨리네 yeah 나도 누군가하고 사랑해 빠져보고 싶어 baby 잘 들어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걸 알게 해주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걸 얼마가 돼도 기다리고 싶어 I just wanna fall in love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날 우아하게 만들어줘 가짜 진심 없는 가짜 제가 잘가 우아하게 이제 더 할 말이 없게 날 우아하게 만들어줘 랄랄라 말만 하지 말고 느껴지게 우아하게 무하고 만나 시작하기 싫어 쉽지 않은 여자 그게 나인가 Turn it up Let me see how you gonna treat me Ain't no easy think about it twice Let me see how you gonna treat me Ain't no easy think about it twice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날 우아하게 만들어줘 가짜 진심 없는 가짜 잘가 우아하게 이제 더 할 말이 없게 날 우아하게 만들어줘 랄랄라 말만 하지 말고 느껴지게 우아하게 손끝이 시리더니 벌써 봄이 왔네 꿈 같은 바람이 불어 곳곳에 여느 때와 다른 듯한 네 기분이 반가워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려나 어둠의 그림자 깊은 이 밤에 남겨진 자리자리 밝아와 빛을 그리고 있어 내 눈에서 너만큼 욕조에 물이 미련이 돼 넘쳐흘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휘 불어와 너와 나는 수많은 밤
현실을 부정해 눈을 감아 또 네가 보여 왜 아른거려 Leave me alone 넌 어쩌겠네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They don't got 여기저기 손들어 나 여기 와서 흔들어 우리 같이 춤추자 자 이제 너도 흔들어 여기서 다 내려놔 나 얼른 와서 따라해 여기다 손 흔들어 나 지금부터 흔들어 춤추자 느낌이 없음 별로 느낌이 오면 바로 숨기게 나는 없어 더 이상 뺄 것도 없어 내 다른 생각 안 나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제발 바른 말은 것만 해난 원래 내가 이래 짜는 편견 속에 나 맞추지 마 재미없어 어제 같은 네 기준에 날 가두지 마 흥미없어 너 재미없어 복잡한 계산은 너 멈추지 마 I'ma do it like this 여기저기 손들어 나 여기 와서 흔들어 우리 같이 춤추자 자 이제 너도 흔들어 여기서 다 내려놔 나 얼른 와서 따라해 여기다 손 흔들어 나 지금부터 흔들어 춤추자 똑같은 느낌 정말 숨막히잖아 의미 없어 무슨 느낌 없는 춤만 추고 있잖아 필이 없어 너 재미없어 날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잖아 I'ma do it like this 여기저기 손들어 나 여기 와서 흔들어 우리 같이 춤추자 자 이제 너도 흔들어 여기서 다 내려놔 나 얼른 와서 따라해 여기다 손 흔들어 나 지금부터 흔들어 춤추자 기분 좋게 어때? 망가지면 어때? 기분 좋게 어때? 망가지면 어때? 혹시 다치지 않게 널 끌어당기고 같이 밥 먹을 때도 숟가락을 냅킨 위에 올려 깨끗이 넣어주고 잠이 부족한 아침 이라고 해도 조금 일찍 일어나 모닝콜 널 좋아하게 된 순간부터 하루도 보통 날인 적 없어 친한 너와 동생 사이 감정 없는 척 좋은 동생이라고 널 소개하지만 입안에 머무는 말
사랑하고 있어. I wanna give you tender love, tender love, baby. Give it to me. Tender love, tender love, baby. Tender love. 세련되지 않지만 yeah. Tender love, baby. Give it to me. Yeah. Tender love. 누구보다 깊고 또 신중해. 내 사랑은 구실이야. 친한 친구들은 이미 눈치챈 듯해. 고백해. 아쉽게 날 보내고 남은 기분은 왠지 오해. 저는 오빠 동생 사이 감정 없는 착한 동생이라고 너 소개하지마. 입안에 머무는 말 널 사랑하고 있어. I wanna give you tender love, tender love, baby. Give it to me. Tender love, tender love, baby. Tender love. 세련되지 않지만 yeah. Tender love, baby. Give it to me. Tender love. 누구보다 깊고 또 신중한 내 사랑은 구실이야. Hey, 눈썹 끝을 아래로 뚝 떨어뜨리고 말을 흘리네. 그럴 때면 심장 소리가 밖으로 크게 흘리네. Hey, 얼굴은 화끈화끈 빛에선 불이 나네. 그러다가 또 몇 시간 지나면 멘탈은 다시 유리가 돼. Tender love, tender love, baby. Give it to me. Tender love, tender love, baby. Tender love, give it to me. Seren되지 않지만 tender love, baby. Give it to me. Tender love. 누구보다 깊고 또 신중한 내 사랑은 구실이야. Get your crayon. Get your crayon. Money again, 무릎 swash, swash. Money again, 무릎 swash, swash. 아직도 꿀리지 않아. Yes, I'm a pretty boy. 난 날아다녀 so fly, 날라리 boy. 월화수목금토일 난 바빠 오빠 나 봐 bad boy. I'm a G to the D, golden diamonds boy. 누가 아니래? You know I'm busy. 오늘의 DJ 나는 철이 너는 me. Ay, 아가씨, 난 순결한 지영씨. 이리 와봐요 위험해. 네 남자친구인지 몸이 너 마치 다 마치 내 이상형 속에 미소. 김태희와 김미소. Oh my god, 전지현. Why so serious? Get your cra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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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your. Why so serious? Come on, girl, come on, boy, come on, get your crayon, crayon. Come on, girl, come on, boy, come on, get your crayon, crayon. Money again, 무릎 swag. 내 카드는 black 무한대로 싹 긁어봐라. 이 노래는 crack 무한궤도 확 돌려봐라. 감 떨어진 분들께 난 한국 무감나무. 콧대 높은 분들께 기죽지 않는 강타구. 어중이건 적중이건 편견 없이 crack on. 잘 나갔던 막나니까 차별 없이 하나 둘 three four 왔다 갔다 돌리고 차분하게 slow it down. 심심하면 좀 더 빠르게 달려나서 운전되고 있어 저벽에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같이 춤을 춰. 링글링글링 파트너 바꿔 머리에 물어봐 뭐 들어. Why so serious? Get your cra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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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your
The twinkle, twinkle, the twinkle, twinkle. Oh, oh. 숨겨도 twinkle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 매일에 쌓여 있어도 나는 twinkle 티가 나 딴 사람들도 다 빛나는 나를 좋아해 끝까지 경계해야 해 보석으로 친 너잖아 늘 나의 곁을 지켜줘 내 주위만 맴돌아 눈을 떼지 마줘 난 매력에 빠져 숨겨도 twinkle 어쩌나 twinkle twinkle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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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에 쌓여 있어도 나는 twinkle 티가 나난 미지의 세계 시간을 잊어버릴걸 아침에 눈을 떠봐도 꿈은 계속될 거야 난 너를 위해 꾸미고 더 예쁘게 널 반짝일래 왜 너만 혼자 몰라 나의 진가를 숨겨도 twinkle 어쩌나 숨겨도 twinkle 빛이 나 눈에 확 띄잖아 눈에 확 띄잖아 매일에 쌓여 있어도 나는 twinkle 티가 나 Oh yeah 너무 태연해 너무 뻔뻔해 밖에는 널 소원하는 줄이 끝이 안 보여 말도 안 되게 넌 너무 담담해 난 하늘 아래 떨어진 걸 숨겨도 twinkle 어쩌나 yeah 눈에 확 띄잖아 난 눈에 확 띄잖아 매일에 쌓여 있어도 나는 twinkle 티가 나 그대의 twinkle 나를 봐 어딜 봐 나를 봐 나를 봐 칙칙한 옷 속에서도 나는 twinkle 티가 나는 twinkle 티가 나 난 twinkle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 눈에 확 띄잖아 매일에 쌓여 있어도 나는 twinkle 티가 나 twinkle 알잖아 누가 내 수저 더럽게 I don't care 마이크 잡은 굽 수저 여러 개 버럭해 다 못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듭 벌써 씹어 죽겠다 에이 저녁에 World business 핵심 섭외 일스니 맥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같이 많기 동향의 악진 반칙 마이크 번지 마이크 번지 블랙 전진 망할 것 같았겠지만 I'm fine sorry 미안해 billboard 미안해 worldwide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줘 네가 못한 협조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hold up I do it 너 말 없는 날 I do it 혹 내가 아프다면 고소해 do it Just in my bag you just in my bag 잡힐 줄 논다니 거리들 How you think about it How you think about it Hate it get it 뺏어 하는 듯 이미 황급해 나의 성공 I'm so violent 선나 범소 너는 황급해
once upon a time 이 소보사 이거는 신을 봐라 새샘터 지금 죽어도나 행복 이번에 너를 따라가 비행기가 시간을 타 Yeah with the mountain Yeah with the bottom 무대에서 타이틀 mic drop bam DJ see my back DJ see my back drop it till the band got it girl How you feel about that How you feel about that Hate it through the roof so hard to do 이미 황금빛 나의 성공 I'm so fiery 쏜다 봉송 너는 황금빛 도면 성종 How you there How you there How you there 손에 춥이 너무 많나 너무 heavy 내 손이 못 찾아 밟아줬어 너네 말말 날이 떨려 너무 바빠 너무 busy 내 몸이 못 잘라 밟아줬어 너네 말말 더 볼일 없어 마지막 인사야 말도 없어 사과도 하지마 더 볼일 없어 마지막 인사야 말도 없어 네,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오후입니다. 네. 아, 요즘 애들 노래를 좀 들어봤더니, 난해하다, 난해해. 이해가 안 되네. 그지 않아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적응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노래가. 그래도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나쁘다고 할 수 없어. 왜냐면은, 제가 아주 옛날이었어요. 2008년도였던가? 2009년도였던가? TV를 하고 있는데, 소녀시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소녀시대 그, 이름을 제가 사실 우리 소녀시대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소녀시대 이름 다 알아요? 다 아시는 분 별로 없지 않아요? 그래서 소녀시대 이름을 내가 몰랐지. 그래갖고, 소녀시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방송은 문자가 막 오는 방송이었거든요. 문자가 날라와서 밑에 막 착착착착 찍히는 거였는데 최하영 전문가님 그때는 센터장이었나? 네, 최하영 센터장님 소녀시대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소녀시대 팬들이 막 문자를 보내서 아주 그냥 테러를 하는데 난리가 날 뻔. 야 진짜 다 이름 알아요? 진짜? 나 이름을 모르지. 이름을 뭐 걔네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내가. 네, 원더걸스 이런 애들도 이름 몰라요. 그때 원더걸스 소녀시대가 막 서로 뭐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지 한번. 그래갖고 이게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대국민 사과를 그때 내가 죄송합니다 소녀시대 이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때 얘기해서 그때 상황이 네 무마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식 전문가 주식만 잘하면 되지 뭐 소녀시대 이름까지 외워야 돼. 그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인가? 그 SBS TV 한번 나갔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래요 그것도. 근데 이제 원고에 방탄소년단이 있는 거였고 그때 이제 다행히도 방송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그때 뭐 프랑스 테러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방탄소년단 얘기 나오길래 아니 어디서 또 테러가 일어났냐고. 방탄소년단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고. 애들한테 뭐 방탄조끼 입히고 막 이렇게 폭탄 테러 하는 거냐고 그랬다가 거기에 앵커하고 네 출연하신 분들에게 네 완전히 뭐 매장당할 뻔했죠. 네.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방탄소년단은 안 잊어버려요. 그 가수였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그죠?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생방송 나갔다 생각해봐.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는 그래도 다행히 방송 중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원고 정리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던 그 시간에, 가지고 한번, 네. 그래서 연예인들 이야기 나오면은, 나는 작아져요. 할 말이 없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거지. 네. 남편들이 아내 앞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지금 19금 하면 안 되죠. 애들 방학해가지고. 미안해요. 애들은 못 알아들어. 네.
출석 부릅니다. 착한 슈퍼리치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착하시군요. 하루가 다르다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백조부자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계신 분들은 유영일님 오셨고요. 팟빵 방송만 3번 이상 들었다고요? 팟빵 방송 왜 이렇게 오래 많이 들었어요? 혹시 나의 목소리에 홀딱? 네. 그걸 왜 이렇게 3번 이상 똑같은 걸 계속 들어요? 왜? 박중원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박성범님 어서오세요. 유도인님 휴가 갔다 오셨군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박건태님 어서오시고요. 네. 19금 안 할게요. 싫어요. 누르신 분. 네. 안 한다고. 꼭 그런 거 하면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 헤이! 원래 이런 방송이야! 애들이랑 듣지 마. 자, 우리 팟빵은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팟빵에는 뭐가 있나. 뽀뽀뽀뽀뽀. 짜잔. 몰라요. 네. 사실 우리들은 19금이 없으면은 삶에 낙지 없잖아요. 그죠? 즐거운 건데. 이게 뭐야?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신 분.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군요. 요즘에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앉아서도 쓰고 서서도 쓰고 막 그렇지. 그래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 어깨하고 목하고가 굉장히 저거랍니다. 네. 병이 많이 든대요. 조심 하셔야지. 네. 10억 부자님이 네.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렌벨라님, 맘마미아님, 맘마미아 1탄은 되게 재밌었는데 맘마미아 2탄은 즐겁던데? 별로 재미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1편은 되게 재밌었는데. 부자남편님, 입으로라도 풀어야 된다고요? 네. 네.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길 바래요. 네. 자, 해설팔팔님. 네, 그리고 네. 오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네. 늘 해피님 오셨고요. 천년투자님, 스카이케이님, 로즈나이트님 등등. 네. 엠버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휴가 못 갔습니다. 네. 전 휴가 10월에 가려고요. 10월 달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휴가를 간지 안 간지 모르게 그러고 다녀올 거예요. 네. 10월에 간 데를 또 가게 생겼습니다. 네. 이번에 러시아가 그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했다고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좀 가보려고 했더니 네, 러시아를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러시아 말고 다른 곳으로 네, 이야기를 방향을 틀어서 휴가 계획은 10월에 있습니다. 네. 키르기스탄 안 돼요.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와 함께 네, 디즈니랜드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됐습니다. 삶이 그렇지 뭐. 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별거 없더라. 네. 자, 3번이요. 여러분들, 근데 휴가는요, 사람들 많을 때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면 휴가철을 피하십시오. 이번 주말부터 휴가철 시작이죠. 하루에 무려 390만 명 정도가 이동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이동하는 인구가 총 800 몇만 명이라 했는데 네, 거의 900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서울시 인구가 네, 다 싹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월 3일날 돌아온다. 제가 예전에 진짜 성수기, 완전 캐성수기 때 동해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해까지 갈 때는 좋았어요. 갈 때는 조금밖에 안 막혔거든요. 딱 갔는데 바닷가도 운이 좋게 왜 동해에 가면은 이제 군사 지역도 있고 막 아닌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바닷가 그 해수욕장 비슷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 놀고 있길래 거기서 놀았지 그때. 네.
동해시 보면은 동해 넘어가서 1함대 사령부 조금 지나가서 그 바닷가에 보면 많이 있어요. 애들 많이 없는데 그런 데 가서 이제 놀았지.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만약에 유사시에 사고를 당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네, 그거는 문제죠. 근데 그건 뭐 별 수 없지. 네, 그거는 운이야. 네, 근데 이제 유명한 해수욕장 이런데 뭐 경포대나 또는 이제 무슨 해수욕장이죠 그게? 망상, 그죠? 망상이지. 몽이 아니고 망상. 예, 망상, 경포대 망상도 넓어서 좋아요. 근데 가면 이제 안 좋은 요인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른데 사람들 없는데 이렇게 가면은 조용하긴 한데, 예, 유사시에 사고를 당하면 아주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군인이 와서 나가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잘 놀았지. 잘 놀고 돌아오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운전을 너무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거였거든요. 스틱. 네. 스틱 운전을 하는데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야, 진짜 길 많이 막히더라. 네. 스틱이었으니까 되게 옛날이네요. 네. 되게 옛날. 지금은 뭐 오토니까 또 요즘에는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죠. 네. 차가 알아서 가더만 가다가 섰다가 막 차선도 이탈하면 지가 다시 핸들 돌려갖고 잡아주고 요즘엔 그냥 자면서 와도 되겠더라고. 길 막히면 오케이 그러면서 막 고속 펼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큰일 나요. 네. 모두 다 차한테 맡기면 안 돼. 근데 일단 그건 좋더라. 이제 가다가 서다가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 그런 거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길 막힐 때 쓰면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옛날 스틱 운전하던 때는 그냥 막 기아 넣었다가 클러치 밟았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막 그냥 아주 그냥 운전만 하면 초죽음이었는데 요즘은 좋은 세상이죠. 그때는 오토만 나올 때도 오토만 나와도 그냥 세상이 바뀔 것 같으니 요즘에는 오토를 넘어서서 그냥 스마트 크루즈 그런 건가요? 네, 뭐 그런 걸로 해서 막 그렇게 하대. 좋은 세상이에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운전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없어진대잖아. 그리고 그 차 안에 이제 딱 앉으면은 차가 알아서 운전하니까 그 차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저걸 바뀐대요. 그 유리가 아니라 뭐예요 그게? 저것이 유리가 아니라 가상 화면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서 막 게임도 할 수 있고, 네, 가는 동안 노는 거요. 그냥 가는 동안. 이야, 너무 좋지 않을까? 딱 이렇게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자면서 갈 수도 있고. 이제는 차가 진짜로 그렇게 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시초가 5G 자율주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네. 부재중 전화가 방금 2통이 순식간에 왔다 갔는데 누구였냐면 대출권유. 네. 참, 요즘도 대출권유 이렇게 많이 와요? 황금나비님 어서오세요. 얼마면 돼? 그런 거 있나?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실컷 떠들어 놓고 시간 많지 않다고 또 까분다. 그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네, 두 번째 거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뉴욕 증시에서는 무역협상 기대감. 이게 뭐냐면, 두 번째 거. 뭐라고 해야 돼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대표들을 만났어요. 트럼프가 미국 기업 대표를 만났어요. 대표들. 누구 만났냐면, 이제 뭐, 퀄컴 뭐 그런 등등의, 네, 누군지 다들 기억은 안 나요. 퀄컴밖에 기억이 안 난다. 네, 이런 기업 대표들 30명 정도를 만났대요.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국 기업 대표들이 한 얘기는 뭐겠어요? 화웨이에 대해서 수출할 수 있게 조절을 좀 해줘라. 그랬더니 트럼프가 알았다.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주겠다. 네, 이게 어느 정도 걸리면 3에서 4주. 네. 3, 4주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중국 쪽은 뭐 있나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중국은 중국 기업들이요.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기로 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중국에서 열린다. 이거 예정이죠? 예, 열릴 예정. 확정이 아닙니다. 예정. 자, 이 점은 어때요? 지금 이 상황만 딱 보면은요, 미국과 중국이 지난 G20에서 무언가 쏙닥거렸다는 것이 대충 느낌이 빡 오지 않아요? 네. 이 새끼들 뒤에서 쇽닥쇽닥 했구만, 이거.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막 있는데 해결이 안 됐거든?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천억을 뭐 한해 미국이 중국이 약속을 안 지키네 막 그러면서 미국이 삐져가지고 막 중얼중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충분히 악재를 받아들이고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어. 그냥 긴장감 정도로도 안 끝난 것 같아요. 긴장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러고 말겠지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만약에 악화돼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하고 막 중국 너 왜 약속 안 지키냐 막 그랬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었겠는데 지금 화웨이에 대해서 또 제재를 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완화시켜주겠다. 완전 풀어준 건 아니겠지만 완화시켜주겠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농산물 사주기로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장이 아니에요. 3에서 4주 정도 걸릴 것이다. 왜? 다음 주에 미중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상황 보고 해주겠다 이런 얘기긴 합니다만은 둘이서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네. 야, 시간 좀 끌자. 뭐 이런 걸 했다든지 아니면은 너랑 나랑만 둘이서 아는 걸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했다든지 네.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뭔가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저렇게 밋밋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G20 회담에서는 이미 시진핑하고 트럼프는 이미 무역회담에 대한 결과를 다 끝낸 것이 아닌가. 다만 단계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상황들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좋아지고 있다. 네. 또 나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걸 지금 끝내면 안 되거든요. 연말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질질 끌면서 또 이렇게 한댔대. 예, 그래서 또 넘어갔다가 또 저렇게 한다고 그랬대. 그렇게 또 넘어갔다가 그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아주 더러운 쉐끼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더러운 쉐끼들. 네. 더러운 쉐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이건 호재가 됐었죠. 호재.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이게 나쁘게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좋아. 네.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 네. 이 뭐였지? 걔네 시장조사 업체. 걔네들이 기업 실적이 이번에 발표가 될 때 내용들을 딱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평균 3% 정도 나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약 20% 정도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20% 중에서도 발표한 기업들 중에 약 80% 정도가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실적이 좋아지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적이 오히려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쁠 것이다가 아니라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어느 시즌에서 기업의 실적이 좋다. 이건 최고의 호재입니다. 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미중 무역 협상 좋아요. 기업들 실적 좋아요. 문제될 거 뭐 있어요? 없지. 없어요. 하지만 악재는 있다 이거지. 하지만 악재는 있어요. 근데 호재를 조금 더 얘기할게요. 유럽 중앙은행 ECB요. ECB에서 내일입니다. 내일 금리를
0.1% 내릴 수 있다. 예금입니다. 예금.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0.4예요. 근데 마이너스 0.5로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연준은 뭐 당연히 다음 주에 금리 인하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뭐 요거까지 다 좋은 소식. 그럼 나쁜 소식은 뭐냐? 나쁜 소식은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영국의 새로운 총리로 이름이 보리스였던 건데, 보리스? 네. 보리스 뭐거든요? 네. 보리찬가? 네. 보리스 뭔가가, 네. 이름 되게 웃기네. 보리스 뭔가래. 보리스 뭔가가 당선이 됐어요. 네, 되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보리스 뭔가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브렉시트의 강경파란 얘기야. 네, 강경파. 우리는 영국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을 떠날 것입니다. 존슨이에요? 그렇군요. 보리스 존슨. 뭐 이상하다. 하여튼 보리스, 네, 하여튼 존슨, 네. 모시기 존슨 그러면 더 이상한데? 보리스 하여튼 뭔가가, 네, 존슨이가 당선이 됐습니다. 브렉시트 강경파예요. 그래서 브렉시트가 10월 31일까지 한정이죠. 한정. 네. 그러면 지금 이 존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딜 브렉시트도 우리는 강행할 것이다. 네. 요거. 노딜 브렉시트도 우리는 강행할 것이다. 아주 강경파예요. 얘는 머리 스타일이 트럼프 같더라. 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머리 스타일이 트럼프 같아.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 뭐 진짜 누구랑 머리 채잡고 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막 그러대.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죠, 이거는. 강경파가, 뭐라고 해야 돼요? 권력을 잡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총리가 되면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생길 것이다. 언제부터요? 네. 이번 달은 아니겠죠? 네. 10월 말이니까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중반부 정도부터는 브렉시트 이야기가 스물스물 어디로요? 뉴스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네. 한다 안 한다 또 난리를 치겠죠. 더 빠르면은 다음 달 한 중반부터도 나올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빨리 나와봤자 별로 반응을 못 받을 테니까 시장의 주목을 쫙 끌어당길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거의 임박해가지고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막,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쿵짝거릴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나쁜 소식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다. 근데 사실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악재일 수도 있지만, 이건 악재일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다죠. 주택 지표하고 제조업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요정 상태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야! 그러면 금리 인하 확실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야, 진짜 이런 논리들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네.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악재도 데려다가, 네, 얘가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좀 최악의 상황. 네. 주식 투자로서 그냥 집도 잃고 차도 잃고 돈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위로라고 해준다는 말이, 이것보다 더 최악이 어딨겠냐, 뭐 이런 말. 네.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나쁜 악재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좋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겠습니다만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다. 이것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악재이긴 한데 좋은 악재. 좋은 악재? 네. 악재이긴 한데 그렇게 심각한 악재는 아니야. 오케이.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은 분명 불확실성이 있을 거야. 이게 가장 큰 변수이긴 한데 요것이 지금 당장 나온 문제는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기업 실적이 괜찮았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니까 시장은 좋은 소식이 더 많았구나. 오를 수밖에 없겠네.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시장 보는 거 간단해요. 네. 짠짠 짜잔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왜냐면 거의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 팟빵을 녹음하다 보는데 또 이런 시나리오가 막 그냥 네 나오더라고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야, 이 새끼들. 자, 한번 봅시다. 일본의 수출 규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11번째 안건으로 WTO 이사회에 상정을 했고요. 지금 결론이 나왔나요? 못 봤는데. 네. 이게 진행 중이죠. 네. 어제 오늘 진행했으니까 아마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스위스였나요? 거기가? 제네바? 네.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네. 자, 요거는 일단 강제성이 없어요. 이 WTO 이사회에서는 나온 결정들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뭐 일본이 나빠, 너 한국이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강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 가서 이제 상황을 해봅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제 WTO 이사회에 들어갔는데 지금 일본이 어제 뭘 했냐면 어제 뭘 했을까요? 일본의 주둔이라고 하네요. 주둔? 일본에 있는 각 나라의 대사관 직원들을 싹 모아다가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은 제외입니다. 한국은이 아니라 한국만 제외. 네. 한국만 제외. 한국은 오지마!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뭐라고 했냐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아. 네. 정치적 보복이 아닌데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갈등, 뭐 문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했다. 뭐 정치적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분명히 이렇게 그냥 영희는 이뻐 이렇게 시작했다가 영희는 못생겼어로 끝나.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뭘 밥을 잘못 처먹었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뭐 방사능 오염됐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애들이. 네. 근데 자기들도 명분이 되게 부족한 거겠죠. 명분이 부족한 거고, 거기에 참석했었던 대사관 직원들 질문을 하긴 하는데 대답이 이상하니까 고개만 갸우뚱거리더라. 이런 현장의 분위기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왜 이런 설명을 했을까? 일본이 이래서 얍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또 저기 러시아 영해 침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아주 얍삽한 얍삽 네, 진짜로 비사르 막가 네, 이런 얍삽의 어떤 그 정점에 서 있는 애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요,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등등 외국의 유명한 언론에서 뭘 했어요? 아베야, 네가 잘못했어.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말 묻다 아이가. 네. 승산 없는 싸움. 일본은 하지 마라. 포기하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로 지금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일본을 공격하는 형태의 그런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뭐 불매운동을 하든 그 일본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뭐 항의를 하든 전혀 꿈쩍도 안 했어요. 니들이 그래봤자지 뭐. 네. 예, 조선쟁이 그래봤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깔보는 듯한 뭐 금방이야 뭐 어쩔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고노죠 고놈 새끼고 고놈의 새끼 고놈의 새끼. 네. 네, 하여튼 그 외무상. 네. 아, 그 얼굴도 싸가지고 생겼던데. 하여튼 네. 그 일본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 자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국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네. 그 다음에 어차피 좋다고 생각되는 품목은 사게끔 되어 있다. 불매운동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그 부분들을 깎아내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는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외국에서는 일본을 까기 시작하는 거지. 외국에서. 일본 쓸데없는 짓거리 했다. 왜 이런 그 분란을 만드느냐? 왜 이런 긴장감을 만드느냐? 쟤들 좀 이상한 애들 아니냐? 아베 그만해라. 왜 선거에 이런 걸 이용하냐? 한국은 피해자다. 니네는 가해자다. 그러면서 가장 통쾌했던 말이 뭔지 아냐면은 뭐였냐면은 저 말이었어요. 그동안 혜택만 보아왔던 일본이 전략적 물자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일본이 패전국가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완전 망가졌었잖아요. 완전 거지가 됐었지. 근데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계속해서 이제 그 운이 좋게죠. 진짜 그러면 그거 보면 일본이 운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예, 나라가 좀 이렇게 그지 같고 그 지진이 자꾸 일어나고 좀 위험해서 좀 그렇지 운이 좋긴 좋아. 그 섬나라에 있는 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라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그렇게 개몽해줘서 문화도 전파해주고 사람답게 예, 만들어준 상태에서 얘네들이 또 그냥 네 까불다가 이제 폭삭 망했는데 하필이면 또 한국에서 전쟁이 났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 전략적인 어떤 위치를 선점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미군 문물을 다 받아들이고 미군에 탁 붙어가지고 그냥 네, 살랑살랑 그 미군을 공격할 때는 언제고 미국한테 달랑 붙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전쟁을 이제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살랑살랑 붙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게 운이 좋았던 거라고 봐야 돼요. 운이 좋았지. 네, 그렇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건데. 근데 지금 이런 혜택만 받아먹고 있다가 이제 전략적 물자를 가지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으면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근데 요거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일본은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껄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억울한 밤이 있다. 우리의 상황은 이러이러하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나쁘게만 보느냐. 우린 그렇지 않다. 라고 사람들 불러다가 이야기한 거였죠. 근데 약간 역효과 난 것 같더라고요. 말을 이상하게 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시간 나면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게 시작했는데 뭐 이상하게 끝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런 식의 느낌? 네.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역효과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외국계 언론사들에 대한 이런 공격이 일본으로선 불안하다? 네, 좀 불편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외국 언론들은 한국 편인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외국 언론들은 한국 편일까? 일본 편을 안 들었으니까 일본 편이 아니니까 한국 편인 거 아닙니까? 일본을 공격하니까 우리나라 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얘들은 그것도 아닙니다. 얘들은 지금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얘들은 왜 일본을 까고 있는 걸까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을 협박하는 행동이 자국 내 산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가요, 세계 1등이 아니었고, 세계 뭐 한 13위권, 그냥 누구나 만드는 그런 거 만들고 막 그랬었던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이 뭐 전략 물자를 가지고서 까불지도 않았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렇더라면 우리는 굉장히 힘이 없이 맨날 당하기만 하는 그런 나라였겠죠.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힘이 막강하잖아요.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라는 부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제품이 한 개도 없어요. 하다못해 애들 장난감에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 반도체가 있어야지만이 모든 생활이 돌아가는데 이것을 일본 때문에 못 만든다. 일본 때문에 반도체를 못 만든다. 그러면 반도체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힘들겠죠. 반도체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 네. 그러면은 제품을 만들기 어려우면 당연히 팔리지 않을 테니까, 네. 제품 만들기 어려우면 많이 못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적이 감소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또 사실 크게 영향이 없는 게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어떻게 해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와인 아시지? 재고도 빨리 떨어지니까 수주가 막 들어올 거고요. 네. 공급이 딸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도 올라갈 거고, 이 만드는 사람들은 만드는 대로 팔려나갈 테니까 기분 좋죠.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쁠 게 없어요. 물론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약해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가격으로 돌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쁠 게 없거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 나쁘겠죠. 당연한 거죠. 네. 왜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잖아. 반도체를 사가지고 TV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 가격이 올랐어. 그럼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면 내가 마진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산자와 소비자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생산자예요. 그래서 당장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 감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감산되면 감산되라고 그래라. 가격 올라갈 테고 뭐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도 직접 만들 수 있는 탈일본화를 해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산화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게임은 끝난 거죠,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때요? 반도체를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러면 외국 언론사 쪽에서는 일본을 좋게 볼 이유가 전혀 없겠죠. 걔들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즉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지. 그 다음에 생산도 줄어가지고 우리도 물건 많이 못 팔겠지 등등등. 중국이 치고 올라올 수는 없어요. 중국은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되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안 되고요. 따라올 수 있는 게 지금 대만 쪽이라고 합니다. 대만 쪽. 대만 쪽인데 이거를 이제 반도체 소재를 납품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신기술, 이제 새로운 품목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부분이 지금은 만약에 1년 정도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6개월로 단축된다거나 비슷하게 만들어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돼버리게 된다라면은 항상 더 새로운 거, 더 멋진 거, 더 큰 거 이런 것들을 만들던 세계 시장 1등의 그런 위험이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정도 부분이지 중국은 절대 못 쫓아옵니다. 지금은요. 네, 김태경님 어서 오세요. 중국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중국 제조 2025였는데 미국이 여기다 대고 완벽한 태클을 걸어놨죠. 네, 그렇게 할 수 없어. 네. 중국은 반도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넘어야 돼요.
미국을 넘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뭐 이번에 그 푸첸성에다가 반도체 공장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R&D 센터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네 무역 분쟁 때문에 다 취소됐죠. 전면 취소. 네 안 하겠다. 그래서 배터리 굴기나 하겠다. 뭐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만들긴 만들어요. 반도체를 만들긴 만듭니다. 반도체 자급률이 4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허접한 거야. 그래서 요즘의 성능, 요즘의 사양을 따라가려면 좋은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따라잡혀서 뭐 위험해질 상황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편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빵빵빵빵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요러한 이야기 때문이다. 요러한 내용들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본이 이제 요런 것들을 좀 그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저걸 한 거예요. 네. 직원들 싹 모아다가 설명회를 진행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였죠, 어제. 중국과 러시아의 중러의 합동 군사훈련 중 전투기가 우리나라 독도 상공을 독도 영해를 침범해서 경고 사격을 했죠. 다른 나라 전투기가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거는 1953년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즉 휴전협정 이후로 처음이라고 해요. 전투기. 자, 여기에서 이제 약간 한 가지 팁이 살짝 생겼어요. 이게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확 들더라고. 아니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그동안 기술이 더 안 좋았었던 이런 상태였는데 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지금 일어났고 왜 하필이면 독도를 넘어갔을까? 왜? 왜? 라는 질문이 벌써 나는 걔네들 뭐 그 공중전 하고 싶으면 지네 중국 바다 앞바다에서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 땅덩이 위에서 하거나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꼭 독도까지 날아와가지고 거기를 넘어오고 난리 연병을 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러시아 대사를 불러가지고 니들 왜 이따구로 하느냐? 뭐 그랬더니 자기는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 뭐 넘어갔으니까 넘어갔다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그 전투기가 우리나라를 넘어왔겠느냐.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게 중국, 네. 이게 우리나라, 네. 이게 일본, 네. 그 다음에 뭐 이게 아프리카, 유럽,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아메리카, 닭가슴살처럼 생겼죠? 네, 아메리카. 네, 요거는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게 미국, 네. 미국, 중국, 일본, 뭐 등등 이렇습니다. 제주도, 네. 제주도, 그 다음에 독도. 자, 근데 중국의 군대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을지 모르지만 왜 여기까지 내려갖고 이 지랄을 했냐 이 말이지. 자,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까지는 뭐예요? 중러북, 러북중, 네 이런 것들. 얘네들 뭐예요? 친한 사이.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미국은요 친한 사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네. 얘들이 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와서 경고 사격까지 했을까? 왜 쟤네들이 넘어왔을까? 졸다가 술 처먹고 아니란 말이야. 네. 만만해서가 아니에요. 네. 무한풍향님. 이건 만만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한국 한번 넘어갔다 와야지 이거 아니고요. 쟤네들이 왜 넘어왔을까는 이제부터 썰입니다. 네, 이제부터 썰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야, 니네 군사훈련하지? 이번에 독도를 좀 넘어가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제주도도 아니고, 왜 서해상도 아니고, 왜 독도를 넘어갔냐 이 말이거든.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독도를 넘어갔냐? 훈련을 거기서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왜 거기까지 기어가가지고 훈련했냐 이 말이지. 네. 잘 봐요. 이 독도를 넘어가라. 여기 이게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 독도를 넘어가자마자 한국이 대응 사격을 합니다. 경고 사격이죠. 네. 노. 잘 들어보세요. 한국이 경고 사격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일본에서 전투기가 발진합니다. 뭐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한 5시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5시간 정도 후에. 네. 일본은 우리가 뭔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거야. 네. 근데 전투기가 발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과 일본 니네들 정말 잘했어. 자, 여기서 모든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일단 요거는 아니라고 치고요. 네. 요거는 아니라고 치고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 군사 훈련이 독도를 침범했어요. 독도를 침범하면서 한국이 그것을 캐치하고 경고 사격을 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그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일본에서 전투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야, 한국과 일본 너희들 정말 잘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 잘 보세요. 이게 정말로 나는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 같았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파탁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들을 딱 보고 나서 아, 요런 시나리오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그래서 결론은 조만간 네, 한일 무역 관계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중, 북이죠. 한패거리. 그 다음에 vs 네, 한미일. 네, 동맹이죠. 네, 한패거리. 네. 사실 이런 구도예요. 네, 이런 구도예요. 근데 지금 북한과는 이런 상황을 뭐 만들 만한 것이 안 될 거야.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마침 합동 군사훈련을 한대. 오케이. 이번에 독도를 좀 넘어가라. 오케이? 네. 독도를 넘어갔어. 이거는 뭐 시켰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도를 넘어갔어? 그러면서 한국은 당연히 경고사격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일본도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전투기를 띄워요. 그리고 미국이 뒤에서 응원했어요. 아, 잘했어요. 자, 요 상황은요. 한미일의 군사적 동맹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한미일의 군사적 동맹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본은 사실 러시아나 이런 그 비행기가 독도 영해를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경고 사격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늦게 전투기를 발진시켜요. 왜? 이 건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본이 아무런 액션 취하지 않으면은 군사적 동맹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네가 전투기 띄우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케시마를 침범한 것은 일본 영토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했죠.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독도도 우리 땅이다라는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일단 전투기를 띄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무엇?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요거잖아요. 백색 국가라는 게 뭐냐면 자기네 전략적 물자를 가지고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된 거고, 그럴 걱정이 없는 나라들은 백색 국가로 돼서 수출을 할 때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일본에게 한일 군사 협정, 동맹이죠. 네, 서로 간의 비밀을, 군사적 비밀을 공유하기로 한 거. 없던 걸로 하자. 파기하자.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지금 팽팽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아니,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 분쟁도 지금은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이, 뭐, 우리가, 네, 스미마생 하면서 물러날 거예요? 일본이? 그럼, 아베는 끝나는 거야. 그죠? 아베 정당, 뭐, 선거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는 거죠.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왜? 한국에게 머리를 숙였다. 얼마나 크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아주 강한 이미지로 일본을 치고 들어가는데 지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아닌데 이 상황에서 일본한테 그냥 알았어. 우리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잘해봅시다. 수출 규제면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번 정부의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예. 일본도 정치적 생명 끝나는 거고 우리나라 일본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을 중재할 수, 얘네들이 서로 이제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해결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와야지. 네, 선생님이 와가지고, 네, 이 새끼들 왜 싸워? 하면서 서로 모가지 딱 잡고 뒤로 제껴놔야죠. 그러면은, 이씨, 너 선생님 아니었으면 죽었어. 너, 나중에 옥상으로 따라와, 뜯겨.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네. 옥상으로 따라가면 뭐 있냐? 씨. 네. 옥당으로 따라와, 있지만. 그런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혼낼 수도 있지만, 쟤 때문에 참는다, 이씨. 이런 거죠. 일본도, 한국도 미국 때문에 참는다, 이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했냐 이거야. 지금 명분은 없거든요. 그냥 미국이 지금 볼튼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명분이 없는 상태예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미국이 감나라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행동이 영해를 침범했어. 그래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어. 일본도 같이 올라왔어. 한미일 군사 동맹이 이렇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맹 국가입니다. 라는 명분이 서잖아요. 그러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색 국가로 지정이 안 되면 별일 없는 거예요. 네.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네. 긴장감 조성 딱 한 가지의 해결책 제시.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로 가셔야 합니다라는 해결책이 제시가 되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끝냅시다. 네. 모르죠. 네.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듣고 있다가 진짜 그런 거야? 네, 아니고요. 네, 모르는 거지. 근데 미국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가 아닌가 이 말이죠. 네, 미국이 시진핑한테 전화할 수도 있지. 야, 화웨이 규제 좀 풀어줄 테니까 이번에 저거 니네 군사훈련할 때 독도 잠깐만 들었다 와.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한테는 러시아 얘네들 들어올 테니까 총 좀 쏴라 그랬는데 깜빡하고 이제 일본한테 얘기 안 한 거야. 일본은 넉넉히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후다닥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뭐 비행기 띄워라. 네, 뭔 소리인지 모르고 비행기 띄웠다가 네, 다시 들어오면서 다케시마는 우리 땅 개소리 한번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네 상황이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 아 지금 상황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밌지 않나? 주식은 재미라는 거예요. 네, 이거 누구도 이것이 진짜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가짜라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도 늘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정은이 개새끼 또 옵션 질렀나 보다. 이 소리 하잖아요. 네. 김정은이가 옵션을 했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하는 말인 거지.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관계가 쭉 진행돼서 나가는 부분은 네. 이번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근데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미국이 아무리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가 왔다 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싸움개 두 마리 지금 끌어말려야 되는데 중간에다 먹이를 던져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군사적 긴장감, 너희들은 동맹국가, 미국의 우방국가, 싸우지 마.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네 이게 그냥 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유야무야해서 그냥 끝나버린다. 이번에 무역 분쟁 그냥 뭐 백색 국가 지정 안 되고 그냥 무역 분쟁도 그냥 흐지부지해서 없어져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제가 한 말이 맞는 겁니다. 네. 그 이 방송은 성지가 될 거야. 네. 빰빠밤. 네. 아침 드라마 이게 방송국 연락 안 옵니까? 네. 막장 이런 거 잘 쓸 수 있어요. 나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네. 데프콘이야. 그 소설 있죠. 김진명 장편 소설. 네. 남북전쟁,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근데 정황이 딱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갑자기 왜? 그렇잖아요. 먹이요? 저거. 비행기. 그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아니 갑자기 왜 1953년 이후 정전협정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넘어오지 않았었던 그런 군사적 부분들이 하필이면 독도를 넘어갔냐 이 말이야. 난 그게 의심스럽다 이거죠. 왜 하필이면 독도냐 이거지. 하필이면 이 시기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던 거를 왜 이제 와서. 그죠? 너무 의심되지 않아요? 이 정도 의심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이 나서고 트럼프가 그냥 너희들 잘했어, 한국 잘했어, 일본 잘했어. 그래서 교묘하게 독도는 누구 땅이라는 말을 안 했죠. 독도에서 한국이 총을 쏜 건 잘했어. 그리고 일본이 전투기 띄운 거 잘했어.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독도는 누구 땅 이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군사적으로 너희들은 친밀한 전우의 관계야. 난 이거는 냄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네. 냄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게 생각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야. 널리 뻗뜨려 주세요. 네. 네,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서 조만간 이 미중 무역 분쟁, 미중이 아니다. 중국 아니지. 한국과 일본과의 그런 무역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볼 것 같아요.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지. 언제요? 이번에 볼튼이 오늘 오잖아.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에 나오지 않겠느냐.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 8월 중반에 이제 백색 국가 지정하냐 마냐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 이제 나오지 않겠냐. 그럼 이제 증시는 또 좋아지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책 내셔야 되는 분들, 대필 작가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뿌듯하구만. 네. 나 이렇게 시나리오 짤 때마다 재밌어.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팔아먹는 외국놈 시벌놈 스키들. 네, 그죠? 그 러시아 놈들이었을까 아마 스벌놈 스키들. 네, 걔네들이 한 삼성전자 팔아먹을 때 그 리포트 갖고 조작질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 네, 방송국에서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TV 방송을 할 때도 그 상황이 있었어요. 2017년이니까. 도대체 왜 외국인들은 파는 건가요? 이제 딱 그 상황이 그냥, 네. 이렇게 반도체가 좋은데 외국인들은 왜 파는 겁니까? 왜 팔겠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파는 거지. 명분을 만들어야지. 명분은 김정은이가 대포를 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들 다 팔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니 서로 뭐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느니 뭐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느니 뭐 과물 포위 사격하겠다느니 개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손 붙잡고 악수를 하고 끌어안고 뭐 김정은이랑 친하다느니 뭐 개소리 하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아비한테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잖아요. 이겼잖아. 네. 선거에서 이용한 건데 이용을 뭐 했잖아요. 이용 잘하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해야 될 이유 없어요. 의원 선거 다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끝낼 명분이 없는 거지.
그 명분은 이제 미국이 만들어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말려주러 왔다. 미국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도 들어올 만한 명분이 없잖아요. 쟤들이 그냥 서로 싸우는 건데 내가 다 들어갈 이유가 없죠. 우려된다 그러다가 지금은 개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니까 군사적으로 들어올 것 같다. 볼턴이 마침 와 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의심스럽다.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 이 얘기예요. 뭐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주식은 재미로 하는 겁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오늘 뭐 지수 좀 빠진다고요? 얼마나 빠지는데? 뭐요? 뭐 개박살이 나. 어디 개박살이 났어? 뭔 박살이 나? 이게 좀 더 빠진다고? 에이, 진짜. 왜 그래요? 박살이라 하면, 네. 이런 거 박살, 이런 게 박살이다. 이런 거 박살. 아이고, 박살이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절대로, 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박살 났다. 시장에 큰일 났다. 뭐 대박 터졌다. 이제 모두 탈출하라.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15, 20부터 다시 갑자기 올라가겠죠, 뭐. 갑자기 떨어지면 갑자기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뭐 박살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뭐 내려갔으면 다 내려가면 또 올라가겠지 뭐. 뭐 팔아먹을 게 있나 보죠. 아니면 뭔가 뉴스 새로 나온 게 있나요? 네. 하락의 신호탄. 네. 몰라. 하락을 하든가 말든가, 씨. 내 것만, 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수, 뭐, 종목들 많이 안 빠지는데? 그냥 뭐, 그렇잖아요. 냅둬요. 뭐, 어차피 바닥에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 들었다 놨다를 바닥에서 많이 해요. 네. 그 다음에 막판에 또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장중에 좀 흔들어가지고, 뭐, 위협감을 좀 조정했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개놈들. 이 새끼들이 내 방송 듣고서 진짜 우리 계획에 들킨 거 아니야? 그러면서 팔아먹는 걸 수도 있어요. 너희 새끼들, 네? 외국인들이 영어로 뭐예요? 네. 외국인들이 영어로 뭐지? 외국인. 씨. 영어를 못하니 뭐 안 되겠네? 네. 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네. Get out? Get out? Get out? 네, 꺼져, 이씨. 그니까. 하여튼,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요. 지수 좀 빠지는 거,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방송이나 재밌게 들으세요. 지수는요, 시장은요, 주식은요, 지나가고 나면 다 올라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떨어지는 그 순간, 기다리는 그 순간, 올라가기까지 그 시간이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네. 그걸 알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노가리나 풀고서 딱 하다 보면 어느새 장이 끝났지. 장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에이, 팔았네, 못 팔았네, 제기를 다음에 하지 뭐. 근데 다음날 올라오거든? 그러면, 안 팔기 잘했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장중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주식에 너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잖아. 네. 그러니까 소설도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장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냅둬. 지들이 알아서 올라가게 냅두세요. 박살 안 납니다. 큰일 안 나요. 네. 큰일 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 솔직하게.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세계 증시가 침체로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냥 군사적으로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뭐 독도에다 폭격을 했다든지, 네, 뭐 핵전쟁 선전폭을 했다든지 뭐 그런 몰라도 아니잖아요. 네, 비 와서 단풍이 산책은 못했지. 그래서 제가 삐졌어요 지금. 네, 아까 막 시간 돼가지고 나가자고 쪼르더니 안 나가니까 좀 삐졌어. 근데 비가 토요일까지 계속 온다네요. 네, 그래서 아까는 그냥 저거 해줬어요. 터그놀이 해줬어. 그랬더니 조금 이제 진정했어요. 아. 걔도 문제요. 네. 한 번이라도 나갔다 와야지 이게 좀 되는데 어디론가 삐졌는가 가버렸네. 네. 맨날 내 발밑에 자고 있더만 어디로 가버렸어. 없네. 딴 방에 가 있나봐요. 네. 황금 물고기님 어서오세요. 자, 좋아요. 자, 이제는 그리고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알려드리죠. 애국 테마주. 애국주라고 하는 거 있죠. 애국주. 네. 모국주 아니야. 애국주. 애국주의 경영진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고점에서 패대기를 치고 있다.
네, 기사 제목을 패대기로 하는 게 뭐냐 근데 에이, 패대기 모나미요 모나미 패대기를 치고 있대요.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긴 했어요. 근데 패대기를 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지분 자사주 매각하고 있다. 이유는 뭐예요? 현금이 필요하다. 네, 사업자금, 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등등이죠. 네, 조선일보 기사 맞아요. 네, 고점 패대기 참 진짜 네 글씨 쓰는 그 본사하고는 나도 기자 하면은 고점 패대기 이런 말은 안 쓸 것 같아. 근데 패대기라는 말이 굉장히 좋았는가 봐. 네, 사람들이 많이 봤대요. 그래서 요걸 제목으로 썼어요. 자, 자기의 지분 임원들이요. 임원들이 자기의 지분 자사주를 매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모국주가 상장을 했어요. 모국주가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네, 한 2000% 뛰었어. 그래서 선투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막 팔기 시작해. 그런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왜 팝니까? 물어보니까 현금이 필요해서요. 사업자금이 필요해서요. 뭐 기타 등등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더라. 자, 이거는요. 임원들이 좀 못된 거야. 네, 못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임원들도 사실은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뭘 해요?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죠. 욕망의 동물. 욕망. 돈이 있는데 누가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처음에 조용히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니까 잘 가지고 있을래 라고 생각했다가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테마를 가지고 팍 올라버렸어. 저로의 찬스 아닙니까? 네. 이게 2,500원짜리가 갑자기 5,000원이 됐어. 100%가 올랐어. 내가 10억 원을 갖고 있었는데 20억 원이 됐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어. 내가 임원이니까 잘할 거 아니야. 우리 회사가 뭐 갑자기 회사가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서 뭐 M&A 의뢰를 받았다거나 수주가 폭발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매 똑같은데 갑자기 이상한 테마가 붙으면서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10억 원이 20억 원이 돼 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임원이라도 팔아야죠. 네. 왜요? 수익이 낮잖아요. 그러면 아니 회사의 임원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의 주식을 지켜야죠. 그래 지켜줄게. 내려가면 다시 사줄게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원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10억 원을 갖고 있었는데 10억 원이 빠졌어.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좀 사줄게. 그럼 내가 판 만큼 다시 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차익은 생기는 거잖아요. 나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죠? 그럼 그 수익금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자기가 쓸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더 확장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많이 당해요. 바꿔서 생각하면 아주 당연하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무런 뭐 문제가 없어. 아무런 뭐 그런 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외부에서 그냥 네, 저 회사 지붕이 금칠했다. 뭐 저 회사는 뭐 햇빛이 잘 들어서 갑자기 뭐 잘 될 것이다. 점쟁이가 지나가다 말했는데 저 회사는 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올랐어요. 터무니없는 얘기죠. 터무니없는 이야기. 사람들이 괜히 많이 사줄 것 같다더라. 뭐 이런 거.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가가 상승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아먹어야지. 네. 팔아야죠. 뭐하러 갖고 있어? 주식을 다 파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팔아야지 수익이 났으니까.
쟤들이 주식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도 상장하는 거고 회사 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올랐으면 팔아야죠. 팔아서 떨어지면 더 살 수 있겠죠. 충분히 그거 가능합니다. 재무적으로 검토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회의실에 앉았다 생각해 보세요. 모나미 회의실에 앉았어요. 사장님이 딱 회의 그 재무 담당자는 다 불렀어. 요즘에 우리 회사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네, 일본이 수출 규제 때문에 애국주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 판매량은 어떤가? 변함없습니다. 그래. 근데 주가만 올랐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주식을 팔았다가 내려가면 다시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득이에요. 이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회사는 돈이 생기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예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쪽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뭐 임원 개인의 어떤 판매가 아니라 자사주 쪽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의 자본이 늘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 주식수는 변하기 없겠지. 주식수는 변하지 않지만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회사 상정은 자기들이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유 없이 올랐다거나 이유가 있긴 한데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이유로 주가가 올라갔다라면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치 테마주나 기타 다른 그런 테마주들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가 특히 그렇죠. 네. 누구랑 뭐 형제관계다. 아니면 형제관계는 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누구하고 뭐 밥을 먹은 사이다. 뭐 미국에서 동문 수학한 사이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주가가 막 몇백 %씩 올라간다. 기업 가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웃기는 거지. 위에서 보면 지들 다 팔고 있는 거예요. 더 내려가면 그 회사의 어떤 지분율을 보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떨어진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그런 전략들은 당연히 세울 수 있겠죠. 거기 재무설계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럴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괘씸한 애들이 하나 더 있죠.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욕할 게 아니에요. 야, 임원들이 주식이 왜 파냐 이씨. 네, 이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저런 상황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팔아먹는 임원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야. 그런데 이 틈을 이용한 쫌생이들이 있어요. 쫌생이라는 건 좀 그렇고 얍샵이 누구냐면 신라젠 신라젠은 자사주 매각을 했어요. 신라젠도. 근데 얘는 애국주가 아니잖아. 근데 왜 자사주 매각했지? 틈을 노린 거죠. 틈을. 요즘에 자사주 매각이 이렇게 되는구나. 좀 혼란스럽구나. 이럴 때 팔자. 네, 이런 식으로 자사주를 매각을 했는데 이게 왜 나쁘냐면 팩400이요. 팩400의 임상 3상 결과가 얼마 후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임박해인 상태에서 임원이 팔아먹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요즘에 안 그래도 바이오 종목군들 흉흉하잖아. HLB 같은 경우 3상이 안 돼가지고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얘도 지금 3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자사주를 팔았어. 이거 뭐예요? 이러면 혹시 실패 아니야? 네. 실패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틈을 노려서 가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꼭 명심을 좀 하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테마주에 엮이게 되면
단기적 관점에서의 포인트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봅시다. 제가 한 말이 점점 맞는 것 같아요. 왠지. 네. 네. 지금 일단 요 얘기는 그렇게 끝났는데,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뭐 빅텍 많이 올라간다고 전쟁 관련주잖아. 그거죠? 이거 전쟁 관련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러시아 입장은, 침범의 의도가 없었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 나와서 기기가 오작동했다. 근데 기기가 오작동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영공을 침범하는 일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러시아한테 니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일본한테는 독도 갖고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 지금 또 한 상태인데 볼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보시면 긴장감 조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데, 네, 점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왠지 자꾸 그런 것 같다. 네, 이거는 일단 침범한 건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러시아 이거는 미안하다 그랬으면 끝난 거죠. 뭐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네, 미안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거든요. 명분 만드는 거야 지금. 네, 한미일, 네,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 얘기까지 나왔네요. 지금 여기 연합뉴스 제목이 이거예요. 한미일, 북중러,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식으로 됐네. 네, 이런 뉴스가 제목으로 나왔네요. 재밌다. 이게 딱 저거구나. 지금 볼턴이 와 있는 상황도 애매하잖아요. 교묘한 상황이야. 이거는 네, 분명히 저겁니다. 네. 그럴 것 같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네. 딱 그럴 것 같네요. 그렇게 되네요. 언론도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네. 이거, 증시가 만약에 저런 전쟁 관련한 위협 때문에 하락했다라면 지금 올라갈 겁니다. 네. 빠진 거에 대한 부분들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빠진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분위기 조성만 좀 하는 것 같고, 북한이 지금 그 남한의 쌀 지원을 안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한미 연합 훈련 때문인지 모르지만 뭐 쌀을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북한도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전쟁에 대한 문제로 주가가 하락한다, 이거는 진짜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가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그런 건덕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 판단을 좀 해보고 있고요. 수급을 봐야 되겠다. 오늘은 수급이 어떻게 돼요? 개인들도 좀 사고 있고, 근데 투신 쪽에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외국인 매수는 계속 나오네요. 조금 줄었네요. 네. 2시 들어가면서 조금 줄었네. 예. 약간의 그런 단기적 차익 실현도 조금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선물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런 쪽입니다. 당장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장은 걱정할 필요 없겠고, 이 썰만, 네,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다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멀지 않았어요. 곧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질 수 있겠죠.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네. 항상 좋아지려고 그러면 이상한 건덕지가 나타나서 또 방해하고 그랬는데, 다음번 건덕지는 뭐냐? 브렉시트냐? 지겹다. 진짜 올해는 정말 지겹네요. 뭐 뉴스가 하나가 좀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한 놈이 나와가지고 나도 있지롱 그러지. 진짜 혼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새끼들. 아무튼 네, 오늘은 그냥 재밌는 소설을 들었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되는 이런 그 애국 테마주처럼 테마를 형성해서 갑자기 반짝반짝 하는 것들은 팔고, 네, 대응하시는 전략.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의 수출 규제, 그 다음에 러시아 영해 침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썰로 그냥 재미있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만간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하는 것은 손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끝내기 위한 어떤 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나쁜 소식 별로 없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증시가 증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보면 알겠죠. 그래서 뭐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편안하게 일단은 보내세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제가 방송이 없는 날이죠. 방송이 없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시면 되겠고, 금요일날 우리가 주식도 사고, 네, 금요일날 주식도 사고, 오늘 저기 솔루에타가 플러스권까지 넘어갔었는데 꼬리를 다 저거 해버렸네. 네, 썩을 놈. 갈라면 가든가. 그죠? 네. 근데 내일은 뭐 그냥 냅둬요. 냅두고 금요일날 사볼 만한 주식들이 뭐가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금요일날 또 새로운 종목들 또 편입해보고, 뭐 지금 이런 종목들도 좀 여기 위쪽도 올라가면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시 더 사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빠진 종목도 있으면은 그런 종목들 돌리는 자리들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아직 광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요거는 지금 여기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섣불리 들어가면은 또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골든크로스 만드는 자리까지는 개겨봐야 됩니다. 이게 좀 많이 내리긴 했는데 단기로 올라가더라도 빡 올라가면은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은, 네, 아마 다음 달 매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할 건 없으니까, 네, 천천히 돈 들고 준비하자. 네, 오늘 오후하고 내일은 돈을 준비하는 날. 은행 털어. 네, 네, 돈 준비해서 금요일날 뭐 있어? 오예. 또 물리러 가자. 네, 주식은 계속 물려 있어야 돼. 물려야 돼. 콱 물려야 됩니다. 성투에서 물렸는데 뭐 씨 나도 물리자.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올 겁니다. 내가 죽든지, 네. 네,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가시도록 하시죠. 계속 물려 계세요. 주식은 물려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시장이 조금만 올라가도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느낌을 빡 하고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요쯤 하고요. 신나는 트로트.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이렇게도 주식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윤수일. 주식만은 않겠어요. 딴, 따다다단.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자, 주식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 윤수일 노래를 들으면서, 네, 나는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노래를 가겠습니다. 네, 사랑만은 않겠어요. 광고 끝나고요.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 않을 것을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밥 먹자. 또 똑같은